맥스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주전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색을 좀 딴 걸로 바꾸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회전이 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스케일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서가 애니메이션을 할 때 처음에 일단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오토키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이제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은 테두리가 빨갛게 변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 밑에 보면 요게 이제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옮겨요. 1프레임은 한 장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간의 흐름인데, 여기가 내가 20프레임에다가 놓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키라는 게 생성이 돼요. 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있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를 옮긴 그 자리를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프레임 바를 움직이면은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레이 버튼,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이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오토키를 활성화 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레임 위치를 잡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을 적용하거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요 이동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회전을 뭐 여기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회전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회전도 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스케일을 적용하면은 스케일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회전하면서 스케일도 같이 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헷갈릴 게 뭐냐면은, 일단은 오토키라는 용어를 먼저 살펴보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키라는 건요, 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 아니면은 상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위치나 상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여기 이제 키에 대한 정보가 프레임이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랑 여기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요거를 타임 슬라이더라고 하거든요. 타임 슬라이더. 이 타임 슬라이더를 움직였을 때 시간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레임은 우리가 여러분 뭐 1프레임, 2프레임 요즘 그리고 뭐 초당 뭐 몇십 프레임 뭐 이런 거 게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이 대략 20프레임 정도 된다고 해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요즘에 뭐 30프레임 요즘에는 뭐 30프레임 이상인 것들도 굉장히 많죠. 뭐 60프레임이라던가 게임에서.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20프레임을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10프레임 10프레임 대나 뭐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초당 떨어질 때는 되게 이제 끊겨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요즘에는 이제 뭐 핸드폰들도 되게 이제 스크롤링을 했을 때 화면을 스크롤링 했을 때 부드러워 보이는 이유가 초당 30프레임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많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초당 프레임이 많다라는 거는 더 부드러워 보이고 초당 프레임이 적다라는 거는 이제 더 좀 이렇게 끊겨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초당 S는 이제 세컨드 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이 20프레임이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은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할 때 1프레임 1프레임은 한 개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이미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프레임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20프레임이라는 거는 20개의 이미지라는 거죠. 20개의 이미지. 20개의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보이는 거죠. 요 플레이 버튼을 시킬 때 단축 키가 있어요. 그 플레이 시킬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레이 버튼은 뭐였지? 까먹었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였지? 플레이 버튼. 이거는 나 진짜 까먹었네. 어떻게 이걸 까먹지? 잠시만요. 카페에 써 있거든요. 늙었나 보다.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 나지? 기초 기초 3D 모델링에 보면은 여기 맞아 이거였지. 각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은 그 물음표 버튼이에요. 그래서 물음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요. 다시 누르면은 일시정지. 그러니까 플레이랑 포즈죠. 일시정지. 그리고 이제 한 칸씩
옮기는 거는 그 옆에 있는 요런 식의 화살표 버튼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한 칸씩 진행이 되고 하단에 이렇게 움직이죠. 한 프레임씩. 그리고 뒤로 그 정도만 알면은 뭐 다른 거는 크게 쓸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칸씩 움직이고 뭐 플레이 시키고 뭐 요 정도만 보시면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간혹 하다 보면은 이 프레임이 지금 보면은 0에서 100까지잖아요. 0에서 100까지.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0에서 100까지 안에서 표현이 불가능할 때도 있겠죠. 좀 긴 애니메이션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럴 때는 요 프레임을 늘려줘야 되는데 총 프레임을 늘릴 때는 여기 보시면 타임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여기 스타트 프레임,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이렇게 있는데 요 엔드 타임을 예를 들어서 200으로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를 하면은 총 200으로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전체 프레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가 그 단축 기능으로도 쓸 수가 늘렸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컨트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을 잘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늘렸다 줄였다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으로 여기 프레임 바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가 돼요.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가 늘렸다 줄였다 할 때 여기 노란색 테두리 안에 숫자가 나오죠. 요걸 보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만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보통은 이쪽은 건들 일은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를 뭐 0프레임이 아니라 뭐 1프레임 뭐 그 정도로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게임에서는 크게 만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쪽은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클릭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타트 프레임을 0프레임으로 할 건지 1프레임으로 할 건지 뭐 이 정도만 조절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프레임바 길이 조절 이거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마우스 키죠. 마우스 오른쪽이라던가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죠. 드래그.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은 아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오토키를 다시 켤게요. 애니메이션을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하려면은 오토키를 켜야 됩니다. 자, 얘를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키를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키를 생성을 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키를 생성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키를 생성한다라는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제 20프레임 뒤에다가 뭐 임의의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제 움직여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또 이 이후에도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자유롭게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쵸? 자,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직접 이 움직여 보지 않으면은 이 오브젝트의 경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은 모션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여기 모션. 우리가 그 모델링 할 때는 모디파이에서 뭔가 효과를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모션이에요. 모션. 여기 보면 타이어 모양.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면 되냐면은 여기 트라젝토리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키게 되면은 이렇게 경로가 보이죠. 오브젝트의 경로가. 그쵸? 여기서 이제 좀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큰 점이 있어요. 이렇게 큰 점이. 요 큰 점은 키의 위치예요. 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프레임바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여기,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죠. 여기 그 키가 있는 위치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키를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서브 오브젝트 여기를 활성화 시키면 돼요. 노란색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 키를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위치를 직접 이렇게 직관적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요 밑에 있는 요 딜리트 키나 애드 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은 키가 또 삭제가 되기도 하고, 애드 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위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 해제한 다음에 직접 키를 잡아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유로. 그러니까 라인 수정하듯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컨버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컬랩스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뭐 요거는 사실 잘 쓰는 기능은 아니니까. 아이고, 또 뻗었나 보다. 이게 또 여기서 버그가 있네. 빨리 재실행 시킬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N키 눌러서 오토키. 이 오토키 활성화는 N키예요. 오토키는 단축키가 N입니다.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이동 시켜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 그렇죠?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요거 경로 보려면은 트라젝토리스 요거 활성화 시키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요 서버 오브젝트 켜가지고 위치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애드 키나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키를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은 요 밑에도, 그쵸?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프레임 바에서 직접적으로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잡았을 때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쵸? 지금 보면은 내가 선택하면은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쵸? 그럼 내가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면은 요 조그만 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 조그만 점들이 얘를 간격을 늘리면 늘어나요.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갑자기 느리게 가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위치는, 키의 위치는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레임만 늘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이미지를 표현을, 그러니까 많은 양의 시간을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느리게 표현이 되는 거고, 반대로 짧게 두면은 갑자기 좀 빨라지죠.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완전히 극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움직임만 주는 게 아니라 강약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하는 법에 대해서 본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애니메이션의 강약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쉽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림에서도 강약 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림에서도 강약 조절이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뭐 색의 변화를 준다던가, 선의 두께의 변화를 준다던가, 이제 그런 거를 하듯이 애니메이션에도 그 야구 선수가 뭐 무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야구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 동작을 상상을 해보면, 공을 던지기 전에 힘을 모으는 동작이 있고, 그쵸? 공을 던질 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모을 때는, 그러니까 몸을 움츠리죠. 이렇게 움츠릴 때는 동작이 좀 느리다가, 공을 뿌릴 때, 공을 던질 때는 동작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힘을 모으거나 던질 때나 그런 애니메이션의 흐름, 동작의 흐름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타자가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이렇게 공이 날라올 때 힘을 모으고 있다가, 그러니까 몸을 살짝 움츠리는 거죠. 움츠렸다가 공을 칠 때, 배트로 공을 칠 때 빠르게, 그쵸, 휘두르잖아요. 무술 동작도, 그러니까 복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드 올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어떤 틈이 생겼을 때 주먹을 빨리 날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봤을 때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에서 이제 강약이 조합이 생겨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일정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점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점점 빠르게, 그리고 점점 느리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맥스에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박스를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박스로 설명을 할게요. 자, 탑뷰로 바꾼 다음에 30프레임 정도로 해보죠. 30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모션에서 트라젝토리 켜서 이렇게, 자, 얘를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죠. 일정한 속도로. 아마 근데 지금 저처럼 했을 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키를 생성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요 아이콘 있잖아요. 요 아이콘. 예.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default in out tangent for new key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키를 생성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생성을 할 거냐.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눌러 보면은 여러 가지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것도 취향이 있기는 한데, 보통 첫 번째나 두 번째 요 두 가지로 많이 쓰는데, 두 번째로 일단은 놓으세요. 예, 위에 거는 헷갈리니까 두 번째 걸로 놓고 그 다음에 키를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 얘를 복사를 할게요. 자,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자, 복사. 자, 그럼 요 세 개는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같은 타이밍에 움직이죠. 자, 두 번째 거를 점점 빠르게로 한번 바꿔볼 건데, 자, 점점 빠르게로 하려면은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델링도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디터블 폴리나 뭐 이제 그런 것들, 모디파이 메뉴를 이용을 하게 되죠. 얘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커브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커브 에디터.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게 떠요. 오늘은 제가 요거 딱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진도. 나머지 시간은 캐릭터 계속 작업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 자, 일단 요 커브 에디터라는 거는 뭐냐?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그래프 상태로 보여주는 창인데, 일단 커브 에디터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커브 에디터. 자, 커브 에디터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쉽게가 아니라 그냥 쉽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애니메이션 리스트, 이 맥스라는 월드 좌표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 되는 것들을 여기다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표시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뭐 리스트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된 오브젝트들의 각각의 애니메이션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 주는 건데, 그래프는 이렇게 x, y 좌표로 봤을 때 요게 x고 요게 y면, x가 나타내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인 즉슨 프레임이죠. 그 말은 요거예요. 요거.
요게 지금 요겁니다. y는 뭐냐면은 위치, 그러니까 움직임일 때는 위치겠죠. 그리고 회전일 때는 각도, 그리고 스케일일 때는 크기. 그래서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고, 각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고,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거, 자,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자, 어때요? 우리가 좌표라는 거는 x, y, z 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게 x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시켰을 때 얘가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얘가 네이밍이 박스 001이죠. 여기 보시면은 박스 001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여기 리스트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커브 에디터에서 Q를 눌러보세요. Q.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거든요. 필터라는 창인데, 여기서 다른 거는 건들 필요 없고요. 여기 show only에서 요거 두 개만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 두 개만 체크를 해주고 OK를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X축으로만 움직이니까 여기서 박스 001의 X 포지션만 체크를 해보면, 자, 요렇게 그래프가 보일 텐데, 이게 가끔 보다 보면은 확대 축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 화면에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 세 개.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줌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보면은 처음에는 0프레임이죠. 그쵸? 얘를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0, 밸류 0.359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요 0.359라는 거는 좌표 값이죠. 좌표 값. 아, 여기 지금 여기 0.359는 좌표 값. 그래서 실제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면은 x의 좌표 값이 0.359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위치가 30프레임의 위치고 값은 165.753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같은 값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그쵸? 직선. 직선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또 더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좌표가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는 0.0이고요. 여기가 x 좌표고 얘가 이제 y 좌표일 때, 그럼 여기는 이제 10.1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1일 때 얘도 여기에 1만큼 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도로 일정하게 이제 1대1의 비율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직선인 형태는. 그래프가. 뭐 이게 더 위로 올라가든 더 밑으로 내려가든 똑같은 거예요. 속도의 변화 없이.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물론 이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밑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얘는 점점 빠르게 해요. 점점 빠르게. 그럼 우리가 점점 빠르게로 하려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스타일. 반대로 점점 느리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슬로우.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만. 그래서 내가 얘를 점점 빠르게로 일단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냐면요. 얘가 이제 키잖아요. 키. 이 키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키의 형태를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정해진 값으로 여기 보면은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일단은 탄젠트 투 패스트라고 돼 있죠. 탄젠트 패스트. 얘는 탄젠트 슬로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점을 선택하고 패스트,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을 슬로우 이렇게 바꾸면은, 그러니까 시작 부분은 슬로우, 끝나는 부분을 패스트로 바꾸면은, 잠시만요. 요걸 가지고 바꿀게요. X만 선택하고 시작하는 부분을 슬로우, 얘를 패스트로 이렇게 바꾸면은, 자, 똑같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돼. 도착하는 건 똑같이 도착하는데 중간에 애니메이션이 틀려지죠. 한 프레임씩 옮겨봐도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중간에 애니메이션의 차이는 나지만 결국에는 도착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격도 보면은, 자, 얘는 간격이 점점 좁다가 점점 간격이 넓어져요. 요 중간에 있는 요 점들의 간격이. 근데 얘는 일정하죠. 간격의 차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라는 거죠. 다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점점 느리게는 어떻게 만드느냐, 얘를 가지고 점점 느리게를 만들어 보면, 자, 박스 003의 X 포지션 선택하고, 자, 시작하는 부분을 패스트로 놓고요, 끝나는 부분을 슬로우로 놔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죠. 요렇게. 그럼 얘는 보면은 점점 촘촘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그렇죠? 한 프레임씩 옮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점점 빠르게와 점점 느리게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